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모욕죄 관련 사건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입니다. 악성 댓글로 인한 비방, 명예훼손, 모욕의 문제는 이미 이제 심각한 중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 법리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연예인이나 아이돌을 향해서 이제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사실은 일정 포털 사이트에서는 댓글을 못 달게끔 하고 있죠. 네. 자, 계속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인구에 해제되는 아주 최근에 이슈가 된 이런 판결이 나왔죠. 네, 기존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과 관련해서 이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네. 최근 유명 연예인에 관한 국민 호텔녀 발언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공적 인물에 연예인이 포함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좀 약간의 이제 부분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안 관련해서 이제 이 연예인에 대한 사건, 국민 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아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15년 10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란에 유명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 호텔녀 등의 비방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12월에도 피해자를 영화 폭망 퇴물이라 지칭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에 1심 재판부는 거품, 국민 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충분하고 피해자가 연예인인 점,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1심에서는 이제 모욕죄가 인정이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뒤집혔죠. 네. 네. 그 무죄 판단을 한 항소심의 법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중요성, 인터넷 댓글이라는 매체의 특성, 해당 사안이나 관련 연예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은 과거 피해자에 관한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국민 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하는 것을 비꼰 것이고 영화 폭망은 피해자가 출연했던 영화가 흥행하지 못한 사실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해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는 단어하고 국민 호텔녀를 같은 반열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네. 대법원은 최근에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최근 대법원은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이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혐오 표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제 그럼 모욕죄와 관련된 이제 법률 규정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예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이걸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민 호텔녀라는 표현이 모욕죄의 구속 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또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 행위와 관해서 비연예인에 대한 경우보다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관련한 법률적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인터넷에 대한 댓글이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네. 한편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안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이 정치인과 똑같은 반열에 있는 공적 인물이냐? 사실 이제 공적이다라고 할 때 이제 공공성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유명하다는 것만 갖고 공공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에 대한 거 또는 뭐 연예인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정치 또는 선출직 공무원 또는 공직에서 공무로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뭐 장차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반열에서 놓고 좀 생각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대법원도 약간 그것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보통 사회적으로 공인이라고 하면 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외에도 통칭해서 대중매체로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판결문에서 연예인을 공인에 포함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해당 사안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 중에 이제 모욕죄 부분도 있는데 또 청취자분들께서는 이게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는 또 뭐가 다른 거야? 왜 처벌 형량이 또 다르지? 국민 호텔료? 이거 명예훼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게 왜 모욕죄에만 해당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또 문장 내용 자체로 댓글을 보면 딱 그 국민 호텔료 이 단어만 쓴 건 아니고 앞뒤에 문장들이 좀 붙어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됩니까? 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이를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예. 쉽게 설명하자면 욕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다만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예.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사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 판단 중 국민 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의 홍보 방식 및 예.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 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는 국민 호텔녀라는 그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는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예.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서 결국 모욕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 관련해서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여전히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성적인 표현이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결합되었을 때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고려해서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인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에 특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